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현재 5년차의 경력에 접어든 헤어 디자이너입니다. 네. 끝이에요? 네. 아, 예.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을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현대 사회에 있어서 이제 직장인들이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하잖아요. 근데 네. 한 달에 한 번, 뭐 몇 달에 한 번씩 이제 미용실에 오심으로 인해서 이제 스트레스도 푸시고 아니면 변화를 줌으로써 이제 자기 만족감도 얻고 영업성 멘트니까요. 영업성 멘트? 그러므로 이제 뭐 라이프 스타일 변화도 이제 얻으시고. 디자이너님은 일종의 헤어 디자이너를 힐링을 해주는 사람, 네, 이다. 그렇죠. 정신적으로. 전 새로운 접근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안녕하세요. 노동법의 정서 임놈. 권엄입니다. 네, 직업 X파일 제1편 헤어 디자이너 편입니다. 예고편에서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 파트로 구성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각 직업의 취업 정보에 관한 영상입니다. 취업 꿀팁, 면접 팁, 그리고 인터뷰 대상자의 경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각 직업의 노동 환경에 대한 내용인데요. 실제 근무 환경과 주요 노동 이슈가 무엇인지 그에 대한 임놈, 권놈의 노동법 설명도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두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요. 네. 고등학교를 그냥 일반 고등학교를 나오고 대학교 진학을 안 하고 바로 취업에 들어가는 부류가 있고 네. 또 하나의 부류는 고등학교를 나오고 대학교를 이제 미용 대학교로 취업을 해서 입학을 해서 거기서 이제 또 취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 부류마다 이제 장단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는 그냥 인문계 고등학교로 나오고 네. 대학교를 이제 미용 대학교로 네. 미용고를 안 나오셨네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뭐 저희 언니가 뭐 공부를 또 잘하는 편이었기 그래요? 때문에 그렇구나. 또 언니의 영향으로 인해서 또 공부를 엄청 막 소홀히 하지는 않았었던 것 같고 꿈이 막연하게 뭐 헤어 디자이너가 아닌 뭐 미용학 쪽으로 전문적으로 이제 분야를 넓혀가야겠다 이렇게 이런. 일반 고등학교 나오고 미용 전문 대학교를 나오셨죠. 네. 그러면 헤어 디자이너가 되는 기까지의 기간이 어느 정도 걸려요, 보통은? 뭐 예전에는 뭐 몇 년, 4, 5년 정도 걸렸다고는 하지만 4, 5년 동안 뭘 하는 거죠, 그러면? 인턴이라는 게 있어요? 네네네, 인턴 생활을 하는데 이제 네. 단계별로 경력이 이렇게 달라져요. 네. 뭐 초급, 중급, 뭐 CRD, 뭐 주니어 스타일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네. 요즘에는 아무래도 일찍 시작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거의 기본 2년 반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 인턴이라는 기간을 2, 3년 거쳐야지 네네. 그 다음부터 헤어 디자이너라는 네, 초급 헤어 디자이너라고. 그 헤어 디자이너가 되는 길은 그래도 헤어 전문 대학교는 무조건 나와야 되는 거죠. 아니에요? 무조건이라고는 또 말할 수 없는 게 아무래도 미용실에 일단 취직을 하게 되면 생각했던 거와 달리 지식적인 면은 솔직히 거의 별로 도움이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기술이 제일 중요했었던 것 같고 해가지고 차라리 빨리 디자이너가 되고 싶으면 그냥 일찍 취업을 나가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하는데 또 장기적으로 본다면 나중에 아무래도 지식적인 면에서 한계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네, 학문적인 면에도 계속 배움을 익혀나가는 것이 아무래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고등학교 중퇴하고 바로 헤어 디자이너 쪽으로 길을 걸어도 저희 이제 될수 있다. 원장님 세대인 분들은 거의 그렇게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약간 그렇구나. 네, 실무적으로 일단 부딪혀보자 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실무로만 네, 익힌 스타일.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식적인 거에 이제 한계에 부딪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교육 같은 거 많이 다니시곤 하시더라고요. 아, 지금도 이제 배우러 다니신다. 네, 그러신 분들 많이 계세요. 알려진 브랜드에서는 전문대, 4년제 뭐 이런 식으로 경력 차이를 조금 더 둬서 전문대 하고 4년제하고도 차이를 네, 그렇게 하고 이제 월급 차이도 조금씩은 두시더라고요. 기업하고 비슷하게 해요. 지금 만약에 내가 중고등학생들이다. 근데 내가 만약에 헤어 디자이너를 꿈꾼다 라고 생각을 하면 어떤 길을 가면 가장 좋을까라는 생각이 드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걸어왔던 길에 후회는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요? 어차피 더 전문적으로 배워야만 하는 일이기 때문에 네, 고등학교에서 조금 더 전문적으로 지식을 넓히고 대학교 입학을 해서 뭐 방학마다 아니면 뭐 주말마다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시작을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고등학교까지는 일반 고등학교를 나와서 공부 열심히 하다가 그다음에 대학교부터 네. 본격적으로 헤어 디자이너 길을 가는 게 네. 가장 좋다라는 네, 생각. 장기적으로 보는 것이니까요. 지금까지는 헤어 디자이너 직업에 대한 꿀팁이었습니다. 헤어 디자이너가 꿈이신 분들은 참고를 하시고요. 그런데 모든 직업이 그렇겠지만 헤어 디자이너도 겉으로 보이는 것과는 다르게 이면에는 나름의 고충이 있다고 합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현실과 이상의 괴리. 대치동에서 일했을만 하더라도 네. 되게
헤어 디자이너 선생님들은 되게 멋지고 높은 구두를 신고 막 좀. 현란한 가이드가 함께 손님들과 막 대화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정말 멋지다 나도 저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네. 현실적으로 높은 구두를 신고 일하는 것은 정말 다리에 무리가 있더라고요. 건강에 굉장히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몇 시간만 있다가 다시 내려오게 되고 또 무엇보다 이제 일단 손님이 많게 되면 밥 먹을 시기를 놓쳐요. 그래서 밥도 못 먹고 일하는 것도 있고 아무래도 화장실 가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제 주위 분들 중에서는 뭐 방광염에 걸려서 고생을 한다던가 화장실을 못 가서 네, 그런 경우를 되게 많이 봤고 특히 제 친구 중에서는 위염에 걸려서 밥을 제때 못 먹어서 제때 못 먹어서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네, 아마 인터뷰 대상자분이 말씀해주신 고충 말고도 많은 고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가 단순히 고충을 듣고 끝나는 것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 노동법적인 시각을 가지고 질문을 한번 해보았는데요. 저희가 그러면 본격적으로 노동법에 관한 질문을 좀 해볼게요. 일주일에 어느 정도 일하는 것 같으세요? 일단 주 며칠 출근하세요? 주 며칠? 저 같은 경우는 주 5일 출근하고 있어요. 네, 주월요? 그리고 하루에 10시간 정도씩 근무하고 있어요. 휴게 시간이라는 건 따로 저희는 휴게 시간이라는 게 따로 없고 왜냐면 이제 고객님들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이제 쉬더라도 대기를 항상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밥은 그럼 어떻게 먹으세요? 밥은 이제 돌아가면서 식사를 하게 되는데 네. 아무래도 손님이 많이 있다 보면은 식사 시간을 그냥 놓치게 되는 경우가 거의 다반사고요. 밥을 먹어도 뭐 빨리 먹어야 되겠네. 거의 한 빠르면 뭐 5분에서 10분 그냥 막 밥 말아 먹듯이 막 마시는 경우가 있고 인턴 때 위염에 걸려서 한동안 고생했던 적이 있습니다. 손님이 언제 올지 몰라서 계속 대기하면서 쉰다라고 하죠. 네, 이게 과연 휴게 시간일까요? 그리고 계약서상 휴게 시간은 1시간인데 실제로 밥 먹을 때 10분, 20분 정도밖에 쉬지 못한다면 이거에는 법 위반이 없을까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법적으로 보장받아야 하는 휴게 시간이 얼마인가 하는 것입니다. 법상으로는 4시간 근로시간에 30분, 8시간 근로시간에 1시간의 휴게 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대기 시간이 휴게 시간일까?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고 사업주분들도 당연히 휴게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법상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손님이 언제 올지 몰라서 사업주의 호출을 기다리면서 대기하는 시간, 그렇게 쉬는 시간은 대기 시간입니다. 즉, 이렇게 기다리는 시간은 당연히 근로시간이고 유급으로 보장받으셔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또 생각이 드는 게 네. 아무래도 이제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네. 흡연자인 경우에는 아무래도 한 번 흡연을 하는 시간이 거의 평균 5분에서 10분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하루에 한 5-6번만 가도 한 30분 이상이 걸리는데 네. 이제 비흡연자인 직원인 경우에는 그 시간 동안 계속 미용실 안에서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게 정말 그 시간을 따로 주시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조금 불공평하다고 생각이 네. 듭니다. 이게 사실은 어떤 이슈가 있냐면 저희 남자들은 다 이제 공감을 하실 텐데 군대를 다녀온 남자들은 저도 참고로 담배를 안 피우는데 담배를 피는 사람들은 담배 타임이라고 해서 쉬는데 담배를 안 피는 사람들은 더 억울한 게 그동안 계속 일을 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도 담배를 배우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군대 가서. 이런 거 좀 비슷한 얘기 같아요. 그 인턴은 어느 정도 일을 하세요? 인턴 친구들은 조금 더 일찍 와서 예를 들어 뭐 아침에 일찍 손님이 있거나 하게 된다면 이제 일찍 와서 준비를 먼저 하는 경우가 있고요. 손님이 만약에 퇴근 시간 이후에도 있게 되면 끝까지 남아서 같이 선생님을 도와줘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디자이너 분들보다 더 빨리 출근하고 더 늦게 네, 퇴근하는. 맞아요. 근데도 저기 157만 3,770원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면 누가 봐도 일주 40시간이 넘어가고 있는데 지금. 근데 그 급여만 지급을 하고 있다는 거죠, 맞죠? 네. 이거는 좀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맞죠? 여러분, 방금 이야기 나온 인턴과 같이 근무 시작 시간 이전에 와서 준비를 하고 퇴근 시간 이후에 남아서 정리를 하고 이런 시간들은 근로 시간일까요?
이 시간들이 근로시간이라면 유급으로 보장을 받아야 하는데요. 근로시간인지 여부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그 시간의 활동이 의무적인지, 업무로서의 성격을 가지는지, 그리고 사업주의 지휘 감독을 받는 시간인지 이 부분들을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그럼 근로자 스스로 자발적으로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는 것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다라는 의미인 것 같은데요. 그럼 사업주의 명시적인 지시가 없이 일찍 출근해야 되고 늦게 퇴근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사업주의 지휘 감독이라 함은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고요. 그것이 강제되는 상황이라면 묵시적 지휘 감독도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4대 보험료를 떼고 있어요, 지금? 근데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네. 디자이너 같은 경우는 뭐 프리랜서라고 해서 그쵸. 따로 맞아요. 4대 보험을 가입해주려고 하는 그 업장은 거의 없다고. 실제 4대 보험을 가입을 잘 안 한다는. 네, 잘 안 돼요. 그럼 그럴 때 4대 보험을 본인이 가입하기 싫어서 사장님한테 저 4대 보험 가입 안 할게요 라고 말을 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알아서 그렇게 된 거예요? 제가 전에는 한번 말씀을 드려본 적은 있는데 네. 아예 가입을 해달라고? 네, 보험을? 근데 대신에 100% 지원은 안 된다. 하지만 50% 정도는 지원해줄 수는 있는데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다라는 식으로 웬만하면 안 하는 거겠죠? 그러면 지금 사업소득 네, 처리를 하고 있으시다 말씀이시죠? 3.3%를 네, 떼고, 맞죠? 3.3%. 이제 사업소득 형식적으로는 사업자로 잡혀 있는 거네요. 그래, 네. 맞죠? 여러분 보셨다시피 이분의 계약 형태는 프리랜서 계약이고 4대 보험은 가입하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이분은 근로자일까요? 근로자성을 판단을 하는 요소는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계약 형태와 4대 보험 가입 여부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셨다시피 프리랜서 계약을 할지 아니면 근로계약을 할지, 그리고 4대 보험을 가입을 할지 말지, 이 모든 것은 사업주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안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근로자성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즉,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는지, 업무 지시를 받는지, 그리고 사업주에게 전속되어 있는지, 이런 여러 요소들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지 단순히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있다든지 아니면 4대 보험을 가입을 하고 있지 않다든지 이런 요소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얼마 전에도 프리랜서 계약을 한 헤어 디자이너가 근로자로 인정받았던 대법원 판례가 있었습니다. 회식은 자주 하세요? 거기 참석이 어떻게 뭐 강제되고 있는 거예요, 회식을?